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 증시는 전강 후약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 미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지만 이후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자동차를 비롯한 전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고 유럽이 이에 대한 보복 의사를 나타내면서 시장은 재차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되었던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은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상 마진율이 71% 안팎으로 컨센서스인 72.1%를 하회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주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언급하고 올해 하반기 블랙웰의 새로운 신제품인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 거래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기꾼 바이든이 마두로에게 양보한 석유 거래 합의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권은 2022년 11월 26일 쉐브론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원유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허가를 내줬는데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이를 통해 하루 50만 배럴이었던 기존의 원유 생산을 100만 배럴로 늘렸고 미국으로 하루 약 3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수출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 감산 합의 면제국인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에도 지속적인 제재 압박을 가함으로써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와 미 셰일 업체들의 증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UBS가 달러엔 환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화 강세를 주장한 이유는 미일 장기 국채 금리차 축소였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경제지표 악화 속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8%에서 50bp가량 내린 4.3%를 기록 중인 반면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은 인플레와 예상치를 상회한 실질 GDP에 힘입어 1.2%에서 20bp 오른 1.4%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UBS는 엔화 강세의 속도가 당분간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149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달러엔 환율이 9월까지는 148엔 정도를 유지하다가 12월에는 145엔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하원에서 감세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게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다시금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30분 전쯤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매매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지금 시장 관련해서 좀 다소 주춤하셨을 거예요.
제가 좀 지난주에 한 주간 국내 증시가 조금 이제 수급이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평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또 꺼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들으시고 소중한 정보 얻어가실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선물을 할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숲,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대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특히나 거시적인 상황, 이 기본적 분석 굉장히 잘 해주시는 우리의 해왕 마스터님이십니다. 저희 오늘도 너튜브 스트리밍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분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쪼록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서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상승하다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음봉으로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현재까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9시 42분경 21,386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이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GDP 수정치를 소화하면서 하락을 했고 10시 54분경에는 21,268포인트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68% 정도 상승한 21,3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트럼프가 유럽연합에게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밝히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지난주에 출연을 하셨을 때 트럼프가 관세는 그냥 협상 카드로만 쓸 것이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아직 유효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약한 관세가 있고 좀 센 관세가 있어요. 음, 센 관세는 본격적으로 좀 4월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4월부터. 네네. 근데 좀 사실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굉장히 불편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불확실성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인물 자체가 불확실성이 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오늘 좀 이따 유가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 갑자기 베네수엘라 면허 취소를 해버리는 네. 그걸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급진적인 갑자기 행동을 많이 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권 초기 오히려 더 심한 상태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 갖고 오늘도 유럽 관련해서 좀 내용이 갑작스럽게 또 튀어나왔는데 뭐 저는 3월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하이라이트는 이제 중국 관세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국가들은 제외하고 지금 뭐 멕시코, 캐나다도 좀 밀렸고 4월까지.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 관련해 갖고는 이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이전에 사실 우리가 중국 관련된 미중 무역 사태 있잖아요. 2018년도. 네.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증시가 심하게 흔들렸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3월에는 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왜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결과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3월까지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 무역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4월부터 좀 전쟁이 좀 관세 정책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정도로만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조정. 그러면 4월 이후에 더 하락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왜냐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을 제가 좀 우려를 많이 하는데 금리 인하는 6월에 좀 예고가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조금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어질 거예요. 상승 흐름을. 사실 2월에 좀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마냥 좋다고 저는 좀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실 이제 레버리지, 이 위험도,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3월에도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 있죠. 예.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때는 좀 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만 좀 참고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관세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 조금 이따가 기술적으로도 또 분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마스터님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달러와 약세 그리고 위안화 절상을 합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아,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재미 반, 좀 진지한 반 이렇게 섞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만약에 이제 마거라고 합의라고 마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러라고. 마러라고 네. 이렇게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만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마러라고 합의를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조금 최근에 월가가 좀 흔들렸어요. 이게 진비앙코라고 하는데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마고라고 합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그 우리가 일본이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디플레이션? 일본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프라자 합의 때문에 네. 환율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값싼 제품을 일본에서 사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확장의 역세가 들어가면서 자본력이 굉장히 많아진 국가가 됐었어요. 일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도쿄 땅으로 미국을 산다라는 가치를 둘 정도로. 근데 그 프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제 엔화가 절상이 들어가면서 수출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붕괴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역사가 돼버렸어요. 일본의 역사. 디플레이션을 지향하는 하나의 이제 순환점이 된 합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한 번 더 노린다라는 가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부채가 많잖아요. 국채를 단기 국채를 좀 장기로 전환을 하겠다. 이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벌이겠다. 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제기가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과거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 왜냐면 저도 오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봤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조금 가능성을 염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달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흔들리는 시기예요. 너무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내용은 미래에 있을 만한 내용은 가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 제일 행보를 보이는 특이점은 뭐냐면은 코인을 밀어버려요. 국가가. 근데 왜 자꾸 코인을 밀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큰 가능성이 눈에 띄는 건 중국이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금융 시스템이다. 이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을 갖고 흔들어야지 이제 중국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미국만의 힘이 생긴다.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가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마오라고 합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좀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가능성이죠. 만약 이 합의가 진짜 실질적으로 진행된다. 일단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이 할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미국 빼고 전 세계 증시가 무너질 거예요. 미국 증시 또한 무너질 거예요. 다만 미국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펼쳐져요.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상징성 자체를 다시 되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완화하면서도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합의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하시는 걸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국채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아요. 예, 빚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당국에 대한 어떤 화폐 자체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이거를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수단 된다. 근데 이 합의를 통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이제 위안화죠. 위안화 절상을 시키면서 이 모든 부채를 한 번에 탕감시켜버리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효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중국이 그 순순히 그렇게 하게 해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네네. 왜냐면은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일본 했잖아요. 그거를 그때 분명히 알았을 텐데 했거든요. 그럼 그보다 큰 뭔가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거 뭔가 근데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 자신이요. 저도 왜냐면 시장을요. 그 함부로 예측하려고 안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던지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매크로 환경 자체는 충분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저는 쉬웠어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쟤 너무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이요. 지금 딱 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멘텀이 시장에 대한 사실 지금 코인 막 관련 비트코인에서 막 1억 5천 넘어가고 미증시 관련해 갖고 막 2만 2천 달러, 2만 2천 넘어가고. 근데 이 이상에 대한 어떤 상승론을 막 주장을 하기는 시장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부채,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부채 한도가 6월이죠. 6월에 이제 다시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조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계좌죠. TJ 잔고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또 할까? 그러면 부채 한도부터 해서 관세부터 해서 셧다운부터 해갖고 이게 4월 이후에 좀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시적 환경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적은 나올 수 있죠. 개별 이제 테크 관련해 갖고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다만 이제 거시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도출이 되는 가능성이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투자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당연한 이론이거든요. 근데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방금 얘기했던 이 마거라고 합의 관련해서 내용은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봐요.
불확실성에 대한 재료, 관세, 부채 한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고라고 합의에 대한 어떤 재료 다 연관성이 있죠. 예, 근데 뭔 짓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어떤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급발진적인 행동 이런 부분이 다 겹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나올 거예요. 4월 지나고 5월 지나고 계속해서. 그럼 이러한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 걸까라는 판단은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떻게 이제 노란통에서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좀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루한 싸움이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 온 뒤에는 항상 맑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맑은 어떤 날씨를 느껴보고 싶다면은 한번 대차게 비 맞아야 돼요. 그럼 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피해야죠. 안 그래요? 저는 그 시기라고 봐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도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은 현재 미국 시장이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전략 마스터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바로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는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미국 시장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네, 오늘 매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요? 그럼 기존에는 22,300까지도 사실 열어놓고 상승 쪽으로 보셨었는데 지금은 좀 의견이 바뀌셨나요? 아니요. 그대로 이제 유지예요. 유지인데 네. 일단은 지금 대응에 대한 영역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랠리거든요. 박스. 네, 간단하게 봐야 돼요. 박스 랠리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분간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RSI 관련해 갖고 이 박스 P 하단에 부딪히고 나서 단순히 이제 MACD 양봉 들어올 때부터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매수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저항대 매물이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팽 저항이 부딪히는 데가 21,400 라인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 여러분들. 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항 자리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타이밍엔 좋지 못하고 내일 트레이딩 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음봉세가 한번 나올 거예요. 유럽장 18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양봉 넘어갈 때부터 매수 사인 보시면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이슈 터지면 이런 식으로 하방이 나오거든요. 이제 세금 관련, 관세 관련, 그리고 트럼프의 도발적인 행동.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요. 박스피로. 저는 이 구간을 노리시라고 권유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재료는 뭐예요? 아직은 이제 우리가 보는 시장에 양적 완화라는 어떤 돈에 대한 흐름이 주입되고 있다.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근데 부정적인 시그널은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관세 내용이 터지게 된다면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던지는 현상이 나와요. 던지는 현상이. 예. 그러면 또 며칠 동안 주춤거려요. 그 시장의 내용 가지고. 그래서 박스피가 계속적으로 흐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매수에 대한 평가는요. 오늘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런 매수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은 흐름이 많이 안 좋아요. 매수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힘이 다 주입이 됐어요. 오늘 상승은 이게 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그래서 내일 파동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양봉 나올 때. 60분 봉사. 이 흐름만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한 텀 쉬어가길 권유드립니다. 저항대가 21,400 라인 구간에서 굉장히 세요. 이 스팬 저항이요. 이 구간에서.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시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네네. 잠깐만 화면 좀 내릴게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솔직해요. 사실 솔직히 안 좋으면 안 좋다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얘기하는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진짜 쉬웠어요. 여러분들. 작년 중순까지 시장 흐름이요. 전 여기까지 정말 시장 방향성이 너무 잘 보이니까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이 쉽다는 근거는 뭐냐면은 뭘까요, 여러분들? 들어올 돈이 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돈의 흐름을 쉽게 보기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정부와 연준에 대한 어떤 채권 발행과 달러 발행 이게 눈에 띄고 발행 계획 자체가 계획성 있게 들어가고 긴축 또한 계획성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준이 발표하는 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긴축이 오더라도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 자, 이제 뭐냐면은 금리가 고점에 대한 영역이 확정적으로 나왔다라고 가시성이 높여지만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래포 자금을 보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 근거가 다 소멸이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에 대한 힘은 굉장히 약화돼 있는 시기죠. 약화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연준에 대한 금리 변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시기는 지났다.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와 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미국 정부와 연준이 서로 상호 합의를 이루점을 해서 달러 발행과 그죠? 채권 발행과 달러 발행을 통해서 서로 맞교환을 하죠. 그러면은 연준의 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센 시기예요. 그때는. 근데 연준의 장점은 뭐예요? 미리 얘기해 준다, 재료를. 그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자, 굉장히 쉬운 그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국내 증시가 막 3,400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이 벌기 쉬웠었나? 하는 시기예요. 정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 드리냐면은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95%가 상승이에요. 코스피 종목에 95%가 상승합니다. 말이 돼요? 근데 95%가 실적이 나와요? 아니거든요. 이 매크로 환경이 그냥 만든 거거든요. 돈을 찍어내니까. 그냥 돈 찍어내니까 위험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좋았을 거야. 막 이제 물가 오르는데 그 대신에 돈 버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지.
먹고 살라고 막 찍어내면서 시장에 돈 들어가지, 수익 나오지, 그냥 찍어 들어가요. 실적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최근까지도 유효했어요. 다만 테크주로 좀 몰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매크로 환경이 잡혀버리면서 최근에 이제 긴축이 마감되고 시장이 다시 오르고 시작하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다시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 내용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선물 전략 개장 전에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시죠? 네, 매수 관점은 유효하나 좀 이제 단기 관점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하던 얘기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지금 시황을 좀 보자면은 실적은 나옵니다. 실적은 나오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래포 자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TGA 잔고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 증가가 이어지면서 마치 양적 완화, 유사 양적 완화 효과가 일으켜진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상승이 있지만은 이제는 한계점에 좀 도출될 시기다라고 평가를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제일 불확실성이 높은 건 뭐냐면 트럼프예요. 이제 4월부터 관세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련 내용이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저는 예상을 사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은요.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새로운 진입을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장기 관점으로. 이거 진짜 염두하세요. 국내장이든 미국장이든 다 똑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시장인데 개인적으로 나 주식 해볼까?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나 코인 이렇게 오르는데 한번 대응해볼까? 라고 관점을 뒀을 때 손절에 대한 범주가 확실해야 돼요. 나 이거 좀 물리면은 버텨야지. 이거 안 돼요. 이거 한 번 물리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5년 가져가는 주식 돼버려요. 물린 상태로. 정말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뭐가 위험하냐?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될 거예요. 3월 올라갈수록 막 고조되면서 계속 이슈 새로운 내용 나오면서 지금 예상 못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근데 6월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제 부채한도 관련해 갖고 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점 도출 못해서 셧다운 들어가고 그죠? 그런 부분 들어갈 수 있겠죠. TJ 정보 다 써버리고 영래포 그때쯤에 다 빠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린 거예요. 채권 스프레드예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인데 지금 숫자 몇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0.2입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성지순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0.5 넘어가면 시장 붕괴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0.5 넘어가잖아요, 스프레드. 이거 시장 다 터져요. 미국장부터 시작하고 완전히 줄초상 납니다. 지금 뭐예요? 최근에 안정적으로 흐름 바뀌었죠. 이거 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채권 스프레드. 결국 장기 금리가 더 높다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최근에 채권 발행을 안 해요. 미국 정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0.5 들어가는 순간에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면은 여러분 6월에 부채 한도 TJ 잔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정부 돈 없잖아요. 국채 발행해야 되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위험한 순간에 도달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한창 투자 이제 막 하고 싶을 때, 막 끌어올릴 때, 막 미국 증시 올라가고 좋아요. 예. 그죠? 역사상 최고점에 닿을 수 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 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투자는요 개인적으로 얘기 드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투자하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예, 이런 구간에서 해야 돼. 이런 구간부터 계속 관련해가고 테크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갖고 지금 시장 더 오를까요? 뭐 할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악재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값이 대두되잖아요. 그럼 말씀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현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자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식을 하시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든 저는 같은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로지 단기 관점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절을 정말 명확하게 끊어버려요. 마이너스 3%딱 나버려 이제 팍 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개인들은. 근데 그런 트레이딩만 좀 살아남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존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손절을 정확하게 하나 수익을 많이 내냐가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냐가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레버리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위험 관리 얼마나 잘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에요. 지금 시기는. 그래야지 안정적인 수익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평가하시길 바라고 지금 증시 관련해 갖고는 위험 수위는 2700 있죠. 2700 이거 저점. 예, 이 자리 깨지면 좀 위험합니다. 이 자리 최근은 2700짜리요. 여러분들 최근 저점 있죠. 이 자리 깨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서 이제 박스 랠리로 계속 돌아야 돼요. 지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출돼서 하락세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올 수 있어요. 병곡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병곡이. 여러분들 병곡이. 뭐예요 병곡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추세 흐름 바뀌는 거. 아시겠죠? 이런 부분 평가하시고 국내 증시 잠깐만 브리핑 해드릴게요. 예. 국내 증시는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버렸죠. 예. 금리 인하를 했어요. 저도 예상 외였어요. 왜냐면 저는 예상 외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은 딜레이하는 입장에서 그 한국은행 측은 지금 내수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죠. 예, 최근에 토지 거래도 푸는 거 보니까 국내 부동산 우리나라 좀 부동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구조예요. 자본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방어하고자 좀 해지하고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증시 부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은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5,050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단기적으로.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두터웠죠. 예, 여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550이요. 예, 그럼 이후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코인하고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코인 내용 보고서 다시 한번 코스피랑 코인이랑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이든 미장이든 새로 진입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일단 미장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가 깨지는지 또 금리 스프레드가 0.5를 넘기는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코인도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코인이 8만 5천 선도 깨지는 등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믿고 코인에 투자했었던 사람들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흐름 그릴까요? 일단은 최근 만약에 이제 매집 한 6개월 내에 좀 어떤 코인을 이제 하신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본절이 오신다면 다 정리를 하는 걸 좀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리를 여기 여러분 철저한 사견입니다. 예, 그러니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조금 그 인간 지표를 좀 좋아해요. 여러분들 인간 지표. 근데 코인 안 하시던 5, 60대가 이제 계좌를 트기 시작했다. 이게 런칠 때거든요. 네. 뭐 안 좋은 소리겠지만. 그래서 아시는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코인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평생 갑자기 막 앱을 키더니 막 해요. 아, 이거 끝날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단기 반등은 들어갈 거예요. 단기 반등은 들어가는데 저는 가감하게 좀 얘기 드리는 게 이게 막 3만 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펼치냐에 따라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을 정말 마비시키기 위한 중국에 대한 코인을 이용해 버린다면 정말 그게 가능성이 현실성이 있는 거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냥 이제 중국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그냥 자금만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코인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이 미국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 내에 있는 자본만 흡수하는 전략이라면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코인에 대한 이용 가치가 굉장히 현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활용하냐.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한 거겠죠. 트럼프 이기에 대한 정책. 근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설만 내는 거예요. 유튜브든 뭐 TV든 언론이든 뭐 이럴 하더라. 뭐 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트레이딩했던 구간이 만약에 똑같아요, 증시랑. 이 구간 때부터 트레이딩을 시작했다면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코인 계속 오를까요? 라고 했을 때 시작에 대한 관점 자체가 요 근실 내에 이루어졌다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좀 요새 보고 있는 건 차트 참 이쁘다라고 하는 거는 종목은 있어요. 근데 원래 비트코인 이제 대장코인 그다음 알트 이렇게 순환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갔다가 이제 코인 오르면은 그다음에 리플 오르고 뭐 리플 오르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잡코인 관련해서 근데 이제 순환매가 끊겼거든요. 알트코인은 이제 순환이 안 들어가요. 리플까지는 살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수익을 내는 거는 좀 무리수보다는 코인 관련 미국 주식을 사는 걸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티커가 MSTR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마이크로스테이지.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노란톡에 좀 올려드릴게요. 오, 네네. 근데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옆에 왼쪽 보시면은 MSTR 관련해서 차트고 오른쪽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예,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 MSTR CEO가 코인만 사요. 이익은 없어요.
코인 보유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인에서 돼버린 거예요. 코인 오르면 주가 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코인 레버리지가 돼버렸어요. 차트가. 근데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3월까지의 상승 반점을 보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제 MSTR 관련해 갖고 $200 내외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200 내외 단기 관점이요. 3월 내 $200 이 지지 구간에 좀 도달을 했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물대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거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막 어떻게 오를 거야, 뭐 할 거야, 난 장기 보유할 거야,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신규 진입에 대한 시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예, 진짜 하지 마세요. 투자 그 습관 하나 잘못 들이면 진짜 큰일 납니다. 돈 벌어도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예. 좋은 시기가 분명 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해 수익을 좀 저조하다, 못 내겠다, 이 기회 또 다 와요. 예. 무리 안 하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강연회도 가끔 하고 이러는데 걱정을 많이 하긴 해요. 지금은 오로지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스케일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감, 이제 시간의 거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냥 단기 스윙 정도까지만 딱 선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막 이거를 며칠 끌고 간다, 이건 계속 오를 거야 라고 하기보다, 만약에 최근 핫한 게 하나오션이잖아요. 하나 관련해서 이제, 근데 하나도요 계속 짧게 끊어가야 돼요. 올라가더라도. 이게 진짜 왜 저렇게 해? 저렇게 계속 오른데? 그냥 잡고 가버리면 되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레버리지 관리예요. 이렇게 짧게 끊어가서 먹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똑똑한 트레이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나 같으면 저거 잡고 막 3배 오르는 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냅둬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 특징은 뭐냐면은 손절이 났을 때도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린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트레이딩이 살아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런 트레이딩이 나 있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최상의 트레이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날 때 5%씩, 7%씩 단기속으로 먹고 마무리 짓고. 왜냐?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뭐 이제 서울경제 나오시는 패널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참고하시고, 코인 관련해서는 단기 반등은 좀 들어가는데, 코인 관련 직접 투자보다 좀 미국 관련주 주식, 대표적으로 MSTR 지금 차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릴게요. 이상입니다.